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삼성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만드는 족족 세계 1위를 찍는 이 거대 제국에게도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선 안 될 금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1990년대 이건희 회장의 지독한 자동차 사랑으로 시작된 삼성자동차.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4조 원이 넘는 부채, 법정 관리, 그리고 결국 르노의 회사를 넘겨야 했던 굴욕 삼성 역사상 유일한 그리고 가장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거 봐라. 전자회사가 무슨 자동차냐. 삼성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삼성의 자동차 꿈이 완전히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는 반전이 보입니다. 테슬라, BMW, 아우디, 심지어 삼성의 영원한 라이벌 현대차까지 그들이 만드는 최첨단 전기차의 심장을 뜯어보면 그 안엔 SAMSUNG라는 이름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차 껍데기는 만들지 않지만 차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장악해버린 삼성. 내연기관으로 망했던 그들은 대체 언제, 어떻게 칼을 갈았길래 전기차 시대의 슈퍼를, 아니 숨은 지배자가 되었을까요? 현대차마저 긴장하게 만든 삼성의 치밀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삼성은 반도체 신화의 저력으로 자동차도 세계 1등을 만들겠다며 삼성자동차를 출범시켰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이건희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닛산의 기술을 들여와 만든 SMO는 품질 면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차가 본격적으로 팔리기도 전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위기, IMF 외환 위기가 터진 겁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는 자동차 사업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삼성은 눈물을 머금고 1999년 법정 관리를 신청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사제 2조 원을 털어 빚을 갚아야 했고 삼성자동차는 르노의 품에 안기며 르노 삼성이라는 이름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삼성에게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천하의 삼성도 망할 수 있다는 트라우마, 그리고 자동차 업계, 특히 현대차 그룹에게 너희는 자동차를 모른다는 무시를 당했던 굴욕의 역사였습니다. 그 후 10년 넘게 삼성그룹 내에서 자동차 사업은 금기였습니다. 누구도 다시 차를 만들자는 얘기를 꺼낼 수 없었죠. 하지만 삼성은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때를 기다린 겁니다. 2010년대가 되자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 풍기는 엔진의 시대가 저물고 모터와 배터리로 달리는 전기차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기술이 등장하면서 자동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바퀴 달린 스마트폰, 즉 거대한 전자제품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때 삼성 수뇌부는 무릎을 칩니다. 우리가 기계공학으로는 독일 3사와 현대차를 이길 수 없었다. 하지만 전자공학이라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라면 그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아닌가? 삼성은 전략을 180도 수정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완성차 브랜드를 만드는 건 포기한다. 대신 그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 없이는 차를 못 만들게 하겠다. 이른바 부품 패권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삼성은 조용히, 하지만 아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한 방이 바로 2017년 전장 전문기업 하만 인수였습니다. 당시 인수금액만 무려 9조 원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당시 여론은 오디오 회사를 왜 그렇게 비싸게 사냐며 우려했지만 삼성의 눈은 달랐습니다. 하만은 단순한 오디오 회사가 아니라 커넥티드카 기술과 디지털 콕핏 분야의 글로벌 강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인수로 삼성은 단숨에 자동차 부품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진입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때부터 시작된 현대차와의 미묘한 관계입니다. 과거 삼성자동차가 있을 때 현대차와 삼성은 철천지원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현대차는 삼성 제품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경쟁자를 키워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대차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테슬라를 잡으려면 최고의 스펙이 필요한데 최고의 차량용 반도체, 최고의 OLED 디스플레이, 최고의 배터리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옆집 삼성인 겁니다. 결국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삼성 이재용 회장의 만남이 성사되고 현대차의 프리미엄 라인인 제네시스와 아이오닉의 삼성의 부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 칩셋이 현대차의 두뇌가 되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가 현대차의 얼굴이 된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삼성이 완성차라는 간판을 내건 경쟁 대신 기술력 하나로 갑의 위치에 있는 을, 즉 슈퍼 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BMW, 아우디, 페라리,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삼성의 고객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삼성은 재고 걱정, 노조 파업 걱정, 리콜 걱정 같은 완성차 업체의 골치 아픈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테슬라가 잘 팔리든 현대차가 잘 팔리든 삼성은 뒤에서 웃으며 돈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성의 야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의 패권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죠. 이 시장은 현재 중국의 CATL과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점유율 면에서 다소 밀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삼성의 의도된 2등 전략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주류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있고 주행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이 레드오션에서 피 터지게 싸우며 공장을 늘릴 때 삼성은 조용히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내부의 액체를 고체로 바꾼 것입니다. 불이 날 위험이 거의 없고 한 번 충전하면 800km, 9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충전 속도도 획기적으로 빠르죠.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삼성 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갈고 닦아왔습니다. 일본의 도요타도 전고체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양산 가능성과 기술 완성도 면에서 삼성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배터리 라인을 챙길 정도로 삼성은 여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삼성이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완벽하게 내놓는다면 그때는 점유율 순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삼성 앞에 줄을 서서 제발 물량 좀 배정해달라고 사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도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배터리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성의 자동차 사업은 망했을까요? 90년대의 시각으로 보면 망한 게 맞습니다. 삼성 로고가 밝힌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거의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2024년의 시각으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전기차들, 그 차들이 똑똑하게 생각하고 화려한 화면을 보여주고 긴 거리를 달릴 수 있는 건 삼성의 기술 덕분입니다. 삼성은 칼을 버리고 대신 심장과 두뇌를 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이건희 회장의 꿈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춰 진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연기관 시대의 후발주자였던 서름을 딛고 전기차 시대의 지배자로 부활한 삼성점 이제 삼성은 굳이 자동차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동차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현대차가 긴장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삼성의 빅픽처. 과연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미래의 전기차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내연기관으로 무너졌던 꿈을 전기로 다시 쏘아올린 삼성의 반격, 그 결말이 궁금해집니다.